지난 5월에 예고됐던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가 재개됐습니다. 제3국과의 거래를 제재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서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예상이 됩니다. 11월부터 시작되는 2차 제재가 현실화되면 더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. 취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이 기자, 네. 오늘부터 이제 대이란 제재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한 겁니까? 일단 오늘부터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나 또 이란과의 철강, 자동차 부품, 금, 화장품 등의 거래를 할 때 제재를 받게 됩니다. 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제3국에 있는 기업과 개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. 이는 지난 5월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를 하면서 이미 예고된 내용인데요. 이 90일의 유예 기간이 지난 오늘부터 1차 제재가 시작이 됐고요. 또 오는 11월 5일부터는 2차 제재가 시작이 됩니다. 이처럼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이 된 거는 2년 7개월 만의 일입니다. 네, 제3국에도 영향을 준다면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사실 그 부분이 좀 우리한테는 우려되는 대목인데요.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액이 40억 달러 정도 되고요. 수입액 같은 경우는 약 80억 달러 규모인데 최근 들어 좀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. 그런데 이번 제재로 인해서 이 증가세에 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요. 또 이란에 수출하는 기업 중 80%가 넘는 기업이 중소기업인데 그 피해를 중소기업이 또 얼마나 받게 될지도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. 게다가 이란하고만 거래하는 중소기업도 있어서 이란 수출길이 막히면 이렇다 할 대안이 좀 찾기 힘들다 이런 부분도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네, 오늘부터 1차 제재가 시작이 된 거고 11월부터 2차 제재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 경제에 더 큰 좀 타격을 줄 수 있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? 일단 오늘부터 시작된 1차 제재 같은 경우는 뭐 금이나 자동차 부품, 화장품, 철강 이런 쪽인데요. 그러니까 11월 5일부터 시작되는 2차 제재 때는 이란의 원유 수입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두바이유나 뭐 미국산 원유 등으로 이 이란산 원유를 대체한다고 해도 이란산 원유가 좀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대체를 했을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꼽히고 있습니다.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원화 결제 계좌가 동결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. 이란과 교역할 때 결제는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에 구축된 이란 중앙은행 계좌를 통해서 원화 결제 방식으로 거래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 계좌가 동결이 된다면 이 계좌로 수출 대금이나 이 공사 대금을 받았던 이 한국 기업의 이란 내 사업이 당장 중단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되는 대목입니다. 네, 지금도 우리 경제 대내외 악재들이 여럿인데 이란 문제까지 하나 더해진 셈인데요.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? 일단 지금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과 우리 정부가 지금 계속 협상하고 있는 이 제재 예외국 협상에서 좀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. 이 정부는 이란 원유 수입 규모를 한 20%가량 줄이는 대신에 예외국으로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요. 근데 좀 미국이 좀 워낙 강경한 스탠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미국의 결정에 기대기보다는 미리 정책금융같이 이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.